자, 지금 금리가 올랐죠. 금리가 올라서 신문 지상에 금리가 오르니까 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하락할까? 이런 주제로 해봤습니다. 자, 한국은행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자, 15개월,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0.5에서 0.75포인트로 인상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보통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었나요? 미국이 저금리로 가다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릴 때 우리도 같이 따라 올렸던 이런 항상 패턴이 있었죠. 고정적인 패턴이. 그런데 이번에 선제적으로 미국도 아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올렸죠. 그 이유는 이 부동산 가격, 그리고 가계부채,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과연 이게 집값이 잡힐까? 그것도 참 궁금하죠. 집값이 잡힐까요? 자, 금리와 부동산에 관한 일반적인 시각을 한번 보시죠. 이거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부동산 오랫동안 하면서 모든 그 언론 뉴스라든지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 이 아주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즉 무슨 얘기입니까? 자,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이 부동산 투자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 투자하잖아요. 자기 돈 100%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커진다.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집에 대한 어떤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고 거래가 잘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시중에 매물이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서 자꾸 이제 금리가 높아서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시장에 내놓아서 팔 것이라는 얘기죠. 매도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시장에 매물이 많이 쌓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요게 금리에 대한 일반적으로 지금 대체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수준이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 시기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골 멘트인데 그나마 지금은 조금 그래도 그 생각들이 좀 바뀐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엔 무조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동산이 뭐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금리 인상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 자, 2005년도 10월에서 2008년 8월까지 8차례인가 금리 인상기가 있었죠. 이때 기준금리가 3.25%에서 5.25%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기억나십니까? 2%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예요? 이 3년, 거의 한 3년 동안에 2%가 상승했다는 거죠. 3년에 2%. 그런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니까 오히려 올랐더라. 그래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상승했더라. 금리 인상기에. 또 다른 거는요. 7월 달에 2010년 7월, 2011년 6월까지 금리가 5차례 인상이 됐는데 그때 기준금리가 2%였다. 2%였는데 3.25로 인상이 됐더라. 자, 그런데 오히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74.2에서 78.7로 6% 상승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얘기죠. 이게 항상 올라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낮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리 변수를 가지고 너무 떠들지 말자 하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예전에도 많이 강의 때 얘기를 드렸지만 금리는 상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경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즉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금리는. 부동산은 반대로 하방 경직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금리가 상방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갖다 빨리 올릴 수가 있다, 없다? 빨리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리를 갑자기 많이 올리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빨리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금리를 갖다가 막 0.5%또 0.5% 만약에 이렇게 올린다면 1%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완전히 추락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하다. 제가 생각하는 금리, 기준금리가 몇 프로 정도 돼야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거냐. 제가 생각하는 건
기준금리가 한 4%대는 돼야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집 가지고 있으면 너무 부담되겠네 라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0.75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년 동안에 2% 상승했다. 예전에 과거에 3년 동안 2%. 근데 0.75에서 4%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시간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지. 자, 금리의 특성은 이렇고요. 부동산은요. 한 가지 변수 가지고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생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변수가 많다. 일부 전문가들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도 오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 원론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절대 틀리는 얘기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가 계속 좋았습니까? 아니죠.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좋은가요?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어. 그렇죠?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경제가 안 좋아도 유동성,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고 그리고 저금리 상황일 때는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법칙이 있잖아요. 규칙. 하다 보면 항상 그 규칙에서 벗어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해 없는 규칙이 없다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한 가지 이런 금리 변수 한 가지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아니고 금리라는 변수도 있지만 이 정책적인 변수, 규제가 강화되느냐 완화되느냐 그리고 이 심리적인 거 가장 크죠. 심리. 이거 정말 큽니다. 심리적인 변수 그리고 이 공급 물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 공급 물량 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4년간의 시장 왜곡 상황을 주목하라.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과거에 예전에 한 10년 가까이도 전혀 오르지 않던 그런 지역들이 서울에도 있었죠. 경기도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지역들도 최근에 큰 폭으로 한 4년 동안 상승했다는 겁니다. 집값이.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들은 중심 지역이 아니라 외곽 지역이겠죠. 그런 외곽 지역들, 과거에 오랫동안 오르지 않던 곳이 많이 올랐다. 대폭.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오르지 않던 것 큰 폭의 가격 상승한 거 이거 어떤 거예요? 정부에서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기다려라. 기다렸더니 계속 올랐다.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이제 집 못 산다. 마구 산 거죠. 이 젊은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가치에 비해서 가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오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제 말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4년간 안 오른 곳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여기도 오르고 저기도 오르고 지금 고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4년 동안 안 오른 곳은 없어요. 다 올랐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만큼 올라 있어서 이게 고점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어떤 호재가 있어 더 이만큼 올라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향후 부동산 시장 성견지명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성견지명이 아닙니다. 이 추세를 보고 정책 방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누누이 뭐 이렇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유 없이 오른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 특히 이 중심 지역이 아니고 외곽 지역에 이유 없이 오른 지역들을 전세 끼고 작은 금액으로 투자했던 분들 버려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중심 지역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화 시장이 본격화가 된다. 이거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 얘기죠. 오르는 곳은 많이 오르지만 오르지 않는 곳은 안 오르는 이런 시점이 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 지역, 선호도가 있는 지역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 방향. 제가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서울시의 계획을 봐야 되고 부산시의 정책 방향은 부산시의 계획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이건 뭐 확실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쪽을 어떻게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좋은 명언을 한번 보시죠.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예. 부동산 투자도 목표를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뭐 대박 나는 건 없습니다.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향해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점이 내가 투자하는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모든 일들이 슬슬 잘 풀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